자, 8강하고 9강이네요. 오늘 8강하고 9강. 미리 말씀을 제가 톡이랑 다 보내드렸으니까 계획표를 좀 봐오셨던 분은 겁나 쉽지는 않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중간에 4, 5, 6강을 건너뛴 이유는 그죠? 이제 시간이 되면 나중에 하긴 할 거야. 근데 4, 5, 6강에서 이제 생태계 파트가 들어가고 그 생태계 파트에서 초반 부분은 고율통합과학의 2학기 부분하고 겹쳐요. 생물과 환경, 뭐 작용, 반작용 여러 가지 등등. 그다음 개체군의 특징하고 군집의 특징만 약간 생명과학에서만 더 추가적으로 들어있는 부분이라서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좀 어렵고 여기서 난이도에서 변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여러분 이제 학습 의지가 있어서 왔으니까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진도를 나가는 게 맞겠다 싶어서 목차를 그렇게 잡았어요. 그나마 학교가 좀 덜 다니고 내가 몰라 깨어있을지 안 깨어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깨어있다는 전제하에 생각을 한다 그러면 훨씬 약간 정신적 스트레스나 압박은 좀 덜 있을 상태여서 유연하게 생각은 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일 것 같아서 8강하고 9강을 먼저 일단 잡고 그 다음에 이제 10강 10강 하면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여기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오시면 문제도 풀고 10강에 해당한 신경계곡으로 좀 들어갈 거야. 그래서 오늘은 8강 9강을 같이 하려고 아주 큰 마음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제자와 같은 계획을 세우고 왔습니다. 자, 8강 9강 페이지 78쪽입니다. 네, 봐볼게요. 일단은 자, 여러분 이 단어는 생명과학 1, 그러니까 선배들 교육과정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신경 자극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신경 자극의 전도와 전달. 그러니까 선배들 교육과정하고도 있긴 있었지만 약간 용어가 살짝 달라지긴 했어. 용어가 신경 자극. 야, 근데 이제 이 신경 자극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머릿속에 뭘 생각해야 돼? 뉴런. 그죠? 뉴런.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제 뭐 정보를 전달해주고 수행해주고 하는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건데, 일단은 78쪽 거기 보시면 그죠? 그래, 우리 신경세포라고 하는 게 뉴런이라는 이름을 가진 채로 있더라. 중3 때 배웠던 거 복습 간단하게 하고, 그죠? 그 뉴런에서 어떻게 외부 자극 정보가 들어와서 그 다음을 진행하는지를 배우려고 할 거야. 자, 뉴런은 신경계를 구성하는 가장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죠? 그죠? 책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뉴런들은 전체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돌기가 있다. 그죠? 핵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스스로 물질대사를 할 거고 여러 가지 등등등을 처리할 겁니다. 그 핵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생겼죠? 신경세포체라고 합니다. 신경세포체. 그죠? 그리고 돌기는 기럭지가 길어서 이렇게 뻗어 있는 돌기도 있고, 그죠?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돌기들도 있죠.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일부러 몇 개만 그림 그렸어요. 그래서 핵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 신경세포체와 가지돌기와 축삭돌기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렇게 기럭지가 길 것처럼 보이는 이런 뉴런은 운동뉴런이고요. 운동뉴런은 반응기, 근육이라고 하는 그 반응기 쪽으로 연합뉴런의 명령을 액션할 수 있게끔 훈련을 해주죠. 중학교 3학년 1학기 교육과정 문제에 있었던 부분이에요. 운동뉴런을 다른 말로 외부의 이제 중추신경계 명령을 액션할 수 있게끔 해준 형태로 수행이 되니까 외부로 정보를 반응기 쪽으로 행동하게끔 하더라. 원심력, 원심성, 뻗어서 나가게 하더라 라고 하는 형태로 원심성 뉴런이라고도 해. 자, 핵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당연히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그래서 크게 뉴런이라고 하는 모든 세포들은 다 핵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 신경세포체와 두 개의 돌기로 이루어졌어. 신경세포체가 여기 이 부분이야. 두 개의 돌기. 두 개의 돌기는 얘는 가지돌기. 예전에는 가지돌기를 무슨 돌기라고 했어? 수삼돌기라고도 했어. 수삼돌기. 그래서 혹시 이런 예전식 명칭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얘가 알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돼.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은 축삭돌기. 두 개의 돌기, 가지돌기와 축삭돌기로 이루어졌더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뒤쪽에서 이제 전달을 하면서 얘기하게 될 건데, 축삭돌기에서 이렇게 뻗어 있는 이 부분에 이렇게 생긴 이 부분을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합니다. 이게 막 멜멜멜 되어 있죠. 그래서 축삭돌기 말단, 여기가 축삭돌기 말단이고, 여러분의 몸에 1m나 되는 긴 길이를 가지고 있는 하나 뉴런 되어 있는 운동 뉴런도 있어요. 길이가 1m짜리 한 개 뉴런이 신경세포인데, 근데 또는 조그마한 신경세포 뉴런들이 서로 연이어져서 서로 연결되어서 이제 완전히 딱 붙어있진 않고요. 틈이 있긴 있지만 서로 맞닿아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뉴런이 1m나 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그죠? 또는 어떤 뉴런은 이렇게 신경세포체를 가지고 핵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핵을 가지고 있는 신경세포체가 가지돌기가 있고, 서로 약간의 틈이 있는 채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 그 벌어져 있는 틈을 우리는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 그래서 시냅스라고 하는 이 서로 다른 뉴런의 틈 사이로, 나중에 우리가 오늘 또 얘기하겠지만 이 틈 사이로 여기 축삭도기 말단에서 뭔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특정 물질들이 막 뿌려지는 거야. 뿌려져가지고 그 뿌려졌던 신경 전달 물질을 그 다음 뉴런에 해당하는 가지도기 부분에서 인지를 해서 그 다음으로 또 똑같이 자극이 이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런 식으로 화학적인 형태로 정보가 흘러가는 거. 화학적인 물질의 분비에 의해서 이걸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고, 이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인지받아서 그 다음 뉴런으로 또 정보가 이어져 나가는 걸,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시냅스를 통한 자극의 전달, 시냅스 전달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일어나는 건 전도가 아니라 전달이라고 해. 시냅스 전달. 여러분 책의 용어가 약간씩 지난 예정교육과정하고 좀 달리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85쪽이에요. 8강하고 9강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어디 쪽이냐? 지금 방금 설명한 게 85쪽에 85쪽에 있는 시냅스 전달을 방금 설명한 겁니다. 또 한 번 설명할 거예요. 시냅스 전달. 시냅스 전달이라는 개념은 앞에 있는 뉴런과, 저 지운제가 많지 않은데 오늘 잘 갈 수 있겠죠 집에? 방금 막 프레시가 맞춰줘. 자, 시냅스 전달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앞에 있는 뉴런의 축삭도기 말단과 뒤에 있는 뉴런, 이 뒤 뉴런은 우리가 뒤 뉴런이라고 얘기하면 좀 뭔가 멘트가 구리니까 얘를 이 뒤쪽에 있는 뉴런을 시냅스 후 뉴런, 후 뉴런. 이제 음절을 빈틈없이 그냥 그대로 붙여서 얘기하더라고. 후 뉴런. 앞에 시냅스를 축으로, 시냅스 틈을 축으로 앞에 있는 뉴런은 시냅스 전 뉴런. 이게 더 구린가? 아무튼 전 뉴런. 그래서 시냅스 전 뉴런의 축삭도기 말단 쪽에서 화학물질인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돼. 이 디테일한 건 이따 전도를 다 설명하고 해줄게. 그래서 아무튼 분비가 되고 이걸 받아들여서 그 다음으로 쭉 이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게 이제 시냅스 전달이라는 형태의 개념으로 나와서 85쪽인데, 그래서 시냅스 전달의 방향에 고정성이 있는 거고요. 자, 일단 개요를 먼저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중학교 때 조금 거길 중점적으로 배웠던 부분도 있지만 아니신 부분은, 이렇게 뉴런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이렇게 약간 축삭도기가 길게 그려 보이는 얘네들은 대부분 운동 뉴런의 그림이 이래. 운동 뉴런이 기럭지가 길어. 그러니까 마치 이제 사람들이 비율이 줘야 되잖아, 그지? 상체는 짧고 하체가 길면 이쁘잖아, 장원영 마냥. 그런 것처럼 이렇게 기럭지가 길어요, 이렇게. 또 이렇게 되는데, 이 운동 뉴런에 여기 지금 축삭도기 부분에 이렇게 짤록짤록한 얘네들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에 8강 쪽 거기 78쪽을 보시게 되면 오른쪽 부분에, 자, 축삭도기 마리집이 없는 뉴런, 마리집이 있는 뉴런 하면서 그 오른쪽에 마리집 부분을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마리집이라고 하는 아이가 중간중간 마치 테이핑, 그지? 우리 뭐 다이어트 테이핑 마냥 테이핑으로 감겨져 있는 것처럼 뉴런이라는 운동 뉴런이라는 하나의 세포를 또 다른 하나의 세포가 군데군데 테이핑 맞는 것처럼 감겨져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마리집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냐면, 마리집은 전기적인 절연체 역할이에요. 절연체가 전기를 못 통하게끔 해주는 역할이거든요. 전하를 갖고 있는 어떤 특정 이온 입자가 세포막 바깥쪽에서 안으로 못 들어올 수 있게끔 쉴드, 이거는 쉴드 아주 방패, 쉴드 쳐주는 역할인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걸 우리 조금 더 고급진 표현으로 전기 절연체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리집은 전기적 신호가 그 마리집에 감싸져 있는 부분에서는 흘러가지 않아. 오케이? 그리고 마리집이라고 하는 거가 우리 검은색이 지금 뉴런이에요. 운동 뉴런. 그리고 운동 뉴런이라는 하나의 신경세포인데, 그 운동 뉴런이라는 하나의 신경세포 말고 또 다른 추반세포라고 하는 아이가 마리집 부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이 마리집을 가지고 있는 뉴런의 그림이 보이면 얘는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야. 오케이? 왜? 얘는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는 그런 디테일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얘는 하나의 뉴런으로 되어 있고 신경세포야 라고 배웠어. 하나의 세포야.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어. 근데 정확하게는 슈반 세포라는 또 하나의 다른 세포가 뉴런이라는 또 하나의 세포 부분 군데군데를 얘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집은
누가 만들어주는 거다. 슈번 세포라고 하는 또 하나의 세포가 얘를 감싸고 있어서 전기적 절연체 역할을 수행하는 거다. 라고 기억해주세요. 그게 책에 여러분의 잘 나와 있어요. 어디? 78쪽에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축삭돌기, 마리집이 있냐 없냐 나와 있고 2번은 뉴런의 종류는 중학교 때도 많이 봤죠? 네. 네, 중학교 때도 많이 봤는데 기능에 따라, 그러니까 어떤 구조적 특징에 따라서 마리집이 있는 뉴런 짜룩짜룩 그죠? 마리집이 있는 뉴런 너무 길겠다. 난 마리집이 없는 뉴런 이렇게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능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볼 수 있냐면 이렇게 생겨서 근데 그림은 기억해놔야 돼. 이렇게 쭈꾸미 모양처럼 신경세포체가 가운데 부분에 있고 마리집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생긴 뉴런이 있어요. 우리의 뉴런은 크게 기능상 3개 있죠. 감각뉴런, 연합뉴런, 운동뉴런. 근데 감각뉴런이 마치 여기 피부든 아니면 감각기관이든 감각기관, 눈기, 코, 입 다 있겠죠. 이런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관에서부터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해주는 형태인데 가운데 쭈꾸미처럼 신경세포체를 가지고 있는 이 뉴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감각뉴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 운동뉴런이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외부 감각기관의 어떤 외부 자극 정보를 수집해서 보고를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각뉴런은 다른 말로 무슨 뉴런이라고도 했어. 외부에 있던 정보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입구 역할을 해줘요. 구심성 뉴런이라고도 합니다. 명칭 기억해야 돼. 입구 역할, 구심성 뉴런. 그리고 그 구심성 뉴런이 감각 뉴런에서 수집된,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의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축약된 그림으로부터 너는 구심성 뉴런인 거구나, 너는 지금 원심성 뉴런인 거구나 라고 판단도 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양을 기억해 두셔야 돼. 쭈꾸미처럼 생긴 거 감각 뉴런. 그리고 우리 뇌하고 척수에 들어있는 연합 뉴런은 뭐가 없어? 마리집 없어. 마리집 없어. 뇌 척수에 들어있는 연합 뉴런 대신에 엄청나게 많은 하나의 뉴런이 가지돌기를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연합 뉴런입니다. 뇌나 척수를 구성하게 하는 연합 뉴런이 많이 모여있는 부분이에요. 뇌 척수는 그래서 중추신경계죠. 그죠? 연합 뉴런이 많이 모여있는 곳들이 중추신경계, 뇌 척수입니다. 꾸룩꾸룩하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연합 뉴런이 많이 모여있는 뇌 척수에서 내린 판단에 알맞게끔 어디 근육이든 아니면 우리 몸의 돌격근이든 내 몸의 내장근, 심장근이든 액션이 수행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운동뉴런입니다. 이렇게 생긴 그림으로 이어져 있겠죠. 이렇게 운동뉴런 그렇지 길게. 그리고 주로 가는기에 액션이 수행되겠죠. 근육. 당연히 운동뉴런도 마리집을 갖고 있어요. 됐죠? 이 정도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가지돌기, 신경세포체, 축삭돌기. 근데 마리집이 있어요. 근데 뭐는 없어요. 연합뉴런은 마리집이 없어요. 왜 없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왜냐면 과학자들이 다 이해를 해간 학문이잖아요. 해부학적으로 관찰해봤을 때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외부 정보들을 많이 받아들여야 하다 보니까 속도보다는 정확성이 더 중요할 거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여러 연합뉴런의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을 소통해서 종합적인 형태의 액션이 수행되기 때문에 마리집이 없을 거다라고 이건 이해만 하고 있는 거야. 관찰값이니까. 전기가 잘 통하는 거예요? 전기가 잘 통한다? 그러니까 마리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연체 역할을 못하니까. 곧 나와요. 기다려봐요. 네. 얘기해줄게요. 그래서 아무튼 78쪽에 해당하는 2번의 뉴런의 종류까지 다 설명을 했고 그렇다면 저 마리집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가? 네, 마리집이 없는 것과 마리집이 있는 게 어떠한 장점을 보일 수 있는 거냐? 라고 여러분이 꼭 잡고 가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윗마리집 있고 여기는 마리집이 있는데 자 일단 이런 식이에요. 자극의 정도, 신경 자극의 정도는 전기적인 입자가 이동하면서 생깁니다. 오케이? 근데 구체적인 것들은 다 설명할 건데 간단하게만 먼저 설명을 하면 비유를 할 때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 우리 몸의 시스템은 문이 있어. 정해진 문들은. 근데 이 정해진 문들을 들어왔던 특정 입자에 의해서 순서대로 나 들어오니까 좋다 너도 들어와라, 들어오니까 좋다 너도 들어와라 이렇게 모두 다 단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어. 순서대로 들어오는 형태야. 그래야 저 끝까지 모든 문을 다 순서대로 다 열어서 끼면서 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 이게 민마리집 뉴런의
기본적인 구조야. 정기적 신호가 왔을 때 이 정기적 신호들 순차적으로 옆에 있는 문들을 순서대로 다 열어서 끼면서 가야 이 똑같은 거리만큼의 여기에 해당하는 자극이 쭉 최종적으로 가는 거야. 이게 민마리집 뉴런이야. 근데 아까 누구? 전기적 절연체 역할을 수행하는 쉴드가 짜져 있댔죠. 그 쉴드가 뭐예요? 마리집이라고 했었죠. 신경세포에 뉴런의 신경세포막에 이렇게 순서대로 뭔가가 들어오게끔 해주는 전기적 신호 입자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 이 문들이 있는데 순서대로 들어올 거야. 근데 누가 있으면 마리집 있으면 마리집이 마치 방패처럼 군데군데 이렇게 쉴드를 차고 있어. 돼요? 쉴드를 차고 있는 이런 구조야. 마리집 있으면. 좀 여기서부터 왔던 전기적 자극이 들어왔어. 나 들어오니까 좋다. 너도 들어와라 라고 해서 들어왔어. 돼요? 근데 외부에 있었던 어떤 전하를 띤 이온을 띤 입자들이 들어오면서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 먼저 예교를 해서 알려드리자면 나트륨 이온이라고 하는 특정 전하를 띤 입자가 평상시에는 안 들어오다가 전기적 자극을 받았을 때 들어와서 나 들어오니까 좋으니까 너도 들어와라 라고 순서대로 활성화를 시켜주면서 전기적 자극이 이어질 거야. 근데 마리집의 기능이 이거야. 이렇게 쉴드를 싸고 있어. 즉 전기적으로 어떤 특정 전하를 띤 입자가 못 들어오게끔 막아둔 거야. 방패처럼. 오케이? 그러니 이렇게 들어왔던 나트륨 이온이 여기를 활성화시켜서 너 들어와 라고 하고 싶지만 못 들어와. 그러니 안에 있던 이 나트륨이 신경세포 내부에서 확산되는 건 여기 뭐 안 가네 여기로 가는 거야. 여기를 활성화시켜서 너 들어와라 해라. 나 들어오니까 좋다. 너도 들어와라. 너 들어와라 했는데 또 여기를 활성화시키고 싶지만 막아져 있어. 마리집에 의해서. 그래서 튀어서 가. 그러면 여기는 순서대로 여기를 다 거쳐서 끝까지 가야만 하는 거예요. 기회. 그쵸? 근데 또 여러분이 연상할 때 선생님 얘는 도미노처럼 다 똑같이 추락 가는 거니까 얘가 더 빠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건너 뛰어가는 거야. 여기는 두 개만 건너면 여기 두 개 건너서 그 다음 여기로 넘어가는 동안 얘는 이제 여기나 왜? 일어나는 일들은 똑같은 시간 순서로 일어나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가 세 번째 일어나고 있을 때 난 이제 세 번째 여기야. 그럼 굉장히 먼 거리를 튀었죠. 그래서 전기적 절연체 역할을 수행해주는 마리집에 의해서 감싸고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 마리집에 감싸여져 있지 않은 곳으로만 어떤 신호전달 물질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리만큼을 갈 때 여기는 몇 번만 거쳐서 가면 돼. 그럼 5번? 6번? 네, 여기는 5번이면 이제 여기 열고 있어. 전도되는 속도가 얘가 더 빠른 거야. 그래서 이해되지? 그래서 그걸 물어봤었는데 이걸 뭐라 하냐? 도약전도라고 합니다. 마리집 뉴런의 경우는 도약전도가 일어나서 전도가 신경 자극의 전도가 더 빨리 일어나요. 그게 어디 있냐면 84쪽에 아래 3번 나와 있어요. 84쪽 아래 맨 아래. 84쪽 맨 아래 도약전도. 마리집이 있는 뉴런에서 일어나는 신경 자극 전도로 활동 정리가 랑베이 결절에서 다한 랑베이 결절로 마리집을 건너뛰어 발생하는. 선생님 랑베이 결절이 뭐죠? 예, 다시 앞쪽으로 오시면 78쪽에 마리집에 의해서 감싸여져 있지 않은 이 부분, 그치? 마리집에 의해서 감싸여져 있지 않는 이 부분들을 랑비에라고 하는 과학자가 알아냈어요. 마리집에 의해서 감싸여져 있지 않은 이 부분들을. 오케이? 그래서 랑비에가 알아낸 그 뉴런의 비어있는 틈, 마리집에 감싸여져 있지 않은 비어있는 틈들 사이를 랑비에 결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랑비에 결절에서 뭔가 특정 이온 물질이 들어오면 아 들어왔네? 너도 들어와! 이렇게. 나 들어왔는데 너도 들어와. 이렇게 튀어서 가는 거지. 6번 만에 여기 간 거고 마리집이 있는 경우는 6번 만에 똑같은 얘를 순서대로 다 열어서 끼고 가야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전도되는 속도가 신경 자극의 전도가 더 느린 거? 빠른 거. 오케이. 그래서 랑비의 결절적으로만 튀어서 전도가 하더라. 도약전도라는 개념까지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러니 마리집이 있는 뉴런이 훨씬 더 자극이 전도되는 속도가 빨라요. 그러면 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연합 뉴런은 마리집이 없어? 그럼 더 빨라야 될 것 같은데, 그치? 어떻게 보면 외부 자극 정보를 받아들여서 빠른 판단을 하고 명령을 주게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여기 이 자극이 흘러가는 속도가 되게 빨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마리집이 없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이해하기로는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으로만 내가 그림을 그려놨지만 실제 뇌하고 척수 안에는 여러 연합 뉴런들이 서로의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을 모아다가 최종적인 판단을 하거든.
자,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빨리 뭔가 반응기 운동뉴런에게 명령을 그냥 더 받고 내보내고 하는 것보다 다양한 연합뉴런의 정보의 합산에 의해서 제대로 정확한 명령을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마리집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갖고 있지 않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다고. 지금 그림엔 한 개만 그려졌지만 실제 여러분의 뇌척수에는 연합뉴런이 여러 개가 모여있고 그들의 최종적인 소통으로 최종적인 운동뉴런으로 액션이 일어난다. 오케이. 자, 가벼운 부분이 긁어졌던 것 같아. 그래서 78쪽의 위쪽에 해당하는 1번에 대한 설명은 끝. 그쵸? 괜찮죠? 도약 정도까지 개념했고요. 마리집 뉴런과 민마리집 뉴런의 차이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78쪽 2번에서부터 79쪽에 해당하는 오른쪽 부분이 듣보예요. 듣보. 듣도 보도 못한.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때도 듣지 않았던, 지금 저의 입을 통해서 해명각을 처음 하시는 분은 지금 처음 들으실 내용들에 해당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도 어려워하는데 이 첫 번째의 개념은, 이 개념을 확장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오케이? 그러니까 개념을 확장해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놓치지 않게끔 하고 싶어서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할 거예요. 비유를 하면서 또 설명을 할 거고 천천히 최대한 설명할 거야. 혹시 놓쳐진 부분이 있다. 내가 잠깐, 그지? 잠이 왔다. 서서 수업 들으셨어요. 자, 일단 제가 신경자극의 전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시냅스 전달 좀 설명할 건데, 신경자극의 전도. 일단은 신경자극의 발생. 여기서 어떤 게 나오냐면 역치 이상의 자극, 역치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와요. 역치. 그리고 그다음에 막 그 막전이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막전이. 자, 배경 정보를 먼저 설명해 줄게. 일단 고울통합을 하고 오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인지하시는 분들은 우리 신경세포든 뭐 동물세포든 식물세포든 세포막이 있어. 그리고 세포막에 다양한 막단백질을 갖고 있지. 그지? 이 막단백질로부터 수용성 물질들이 이동되어 와서 수용성 물질이 이동되게끔도 해주지만, 저 막단백질은 그 특정 수용성 물질들마다 마치 전용 게이트처럼 나트륨 이온도 전하를 띠고 있는 거고 칼륨 이온도 전하를 띠고 있잖아. 수용성 물질이야. 무기용물들 다. 오케이? 그래서 특정 그 입자만을 이동시킬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주는 전용 게이트들이라고 하는 막단백질을 갖고 있어. 지금 여기 신경자극의 전도에서는 이런 이온하고 이런 이온만 나오지만, 이온뿐만 아니라 염화이온이나 우리 몸의 필요에 따라 뭐 칼슘 이온이 들어오게끔 해주는 그런 통로 단백질들도 있어. 다양해, 많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이게 다 끝은 아니야. 더 디테일하게 있어. 근데 지금 이 신경자극의 전도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주로 이 두 개 이온이 많이 나와. 오케이? 그래서 나트륨 통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막단백질도 있고 칼륨 통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막단백질도 있어. 제일 중요한 건 하나의 통로 단백질이 나트륨만, 칼륨만 이동시키는, 칼륨 이온만 이동시키는 통로야. 다른 이 통로가 다른 이온을 이동하지 않아. 딱 그 칼륨 이온의 사이즈에 딱 적절해, 적합해. 그래서 칼륨만 이동시킬 수 있는 통로야. 이런 통로의 역할을 해주는 막단백질도 갖고 있고, 또 어떤 아이들도 있냐면 신경세포체막에 나트륨 칼륨 펌프라는 이름의 막단백질도 있어. 세포막에 박혀있는. 내가 이제 뭐 고1을 지나오신 분들은 이름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나트륨 칼륨 펌프 문제 풀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줬던 거니까.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 이름의 막단백질과 통로라는 이름의 막단백질의 기능이 달라. 어떻게 기능이 다르냐면, 펌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막단백질은 얘는 반드시 세포막 내부에서, 우리 지금 배웠죠? 뭐 배웠어?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화폐. 식물세포든 동물세포든 어떠한 화학적인 물질에다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다가 이 배 끝에 있는 게 얘가 찍찍이 하나 딱 떨어지면 에너지가 빠져나온댔죠. 그래서 그 에너지로 화폐로 에너지 저장하고 거기다 쓰고 갖다 붙이고 쓰고 한댔죠. 그 입자, 그 물질의 이름이 뭐였어요? 세포 결과 만들어진 생명활동 에너지. 네, ATP요. ATP. 그러니까 포도당의 화학적 에너지를 다 ATP로 바꿔서 저장을 해놓고 있다가 필요한 만큼 내가 막 쌓아 쟁여져 있어. 100 ATP가 쌓아 쟁여져 있어. 그럼 너 10 ATP 갖다 써라. 너 뭐 만든 데더라. 알았어, 내가 투자해줄게. 50 ATP 갖다 써라. 이렇게
각각 ATP를 주고 그 ATP가 ADP로 보내될 때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특정한 물질을 그쪽 위치로 꼭 배치시키게끔 하는 거야.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하는 이름의 아이는 어떻게 해서든 신경세포의 막의 바깥쪽으로 세 분자의 나트륨을 내보내고 동시에 바깥쪽에 존재하고 있었던 두 분자의 칼륨을 안으로 들어보내주는 이런 에너지를 사용해서 꼭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꼭 그 위치로 이온을 배치시키게끔 해줘. 펌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 세포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세포나 다른 여러 가지 개체 안에서도 이런 에너지를 이용해. 신경자극의 전도로. 동물세포는 특히 신경자극을 전도시킬 때, 전도를 시킬 때 꼭 나트륨 칼륨 펌프가 되게 중요해. 펌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과 통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건 달라. 통로는 그냥 채널이야, 채널. 전용문, 너 이동시키는 전용문, 너 이동시키는 전용문. 그래서 얘네들은 그 특성 입자들이 확산에 의해서 이동하는 거야. 나트륨 통로는 나트륨을 확산에 의해서 이동시키게끔 해주는 거고, 칼륨 통로는 칼륨을 확산에 의해서 이동시키게끔 해줘. 그럼 확산은 에너지를 쓰나 ATP를 ADP로 분해하는 에너지 쓸까? 확산은? 아니야. 방구 냄새 퍼지는 거, 화장품 냄새, 향수 냄새 퍼지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그 입자가 그대로 퍼지는 거라서 에너지를 쓰진 않아, 확산은. ATP를 ADP로 분해하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 차이점 디테일 알고 가야 돼. 근데 펌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 에너지를 사용해. ATP를 ADP로 분해하는 에너지를 사용해서라도 특정 위치로 그 이온을 그렇게 배치시키게끔 하고 있는 거야. 되죠? 그래서 여기 이 신경 자극이 발생되는 것과 그것이 전도될 때 나오는 용어들 먼저 통로, 나트륨 칼륨 펌프 설명을 해드렸어요. 됐죠? 그래서 그 뉴런에 굉장히 많은 이런 닭단배들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세로로 안 쓰고 가로로 눕혀서 한번 써볼게. 이렇게 보면 신경세포체 분해 해기는 부분이 있고 축삭벽이 이 부분이 이렇게 있으면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나트륨 칼륨 펌프, 나트륨 통로, 칼륨 통로, 나트륨 칼륨 펌프. 이거 엄청나게 뒤지게 되게 많이 반복되어서 많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 존재하고 있으면서 어떠한 역할들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냐, 이 다음부터가 여러분 지금 처음 들어볼 거예요. 먼저 79쪽 뉴런이 자극을 받았을 때가 79쪽이고 뉴런이 자극을 받지 않을 때 78쪽이에요. 자, 그러면 78쪽 아래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분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신경 자극이 발생하고 그 신경 자극이 전도가 되는 과정, 이어지는 과정, 마리집을 통해 도약 전도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크게 분극과 두 번째, 탈분극과 세 번째, 재분극이라는 과정이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이제부터 어려워진댔죠? 자, 분극과 탈분극과 재분극이 반복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일단 분극과 탈분극과 재분극의 개념을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오케이. 분극은 뭐냐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생각해봐. 외부에서 지금 일요일이잖아. 너네가 지금 우리 입시탑 학원에 오너야. 그치? 근데 바깥에서 지금 막 이렇게 잘하는 학원 없나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치? 불이 꺼져 있어. 간판불이. 그러면 너는 뭐라고 생각해? 장사 안 한갑다. 일요일은 수업 안 한갑다. 그치? 불이 켜져 있어. 일요일도 수업 한갑다. 그거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인 상태가 있어. 근데 불이 켜졌네? 맨날 내가 관찰하다 봤을 때 이 일요일날 불이 꺼져 있었었는데 어느 날 일요일날은 불이 켜져네, 간판불이. 그러면 이제 일요일부터는 수업을 하나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 뭔가 기준되는 상태가 있고 그 기준되는 상태에서부터 그 상황이 달라지면, 그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나 보다. 자극이 들어왔나 보다. 기준되는 상태가 있고 그 기준되는 상태로부터 그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항상 평범한 평상시 상태가 있는데 스테이블한. 근데 그 스테이블한 상태가 있는데 그 스테이블한 상태에서부터 달라지게 되면 너 지금 외부로부터 역지상의 자극을 받아서 자극이 왔어. 너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해?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라. 오케이? 그래서 분극이라고 하는 상태에는 극이 나눠져 있다라는 표현인데 얘를 방금 내가 빗대서 표현한 거 그냥 스테이블한 상태야. 늘 기준이 되는 기준 상태. 어떠한 자극도 받아들이지 않는 평상시의 평범한 상태. 그걸 분극이라고 할 거고요. 저는 그걸 오프된 상태라고 할게요. 오케이? 네, 이게 기본 상태야. 스테이블한 평상시 상태. 아직 자극을 받지 않을 때의 상태.
오케이? 그래서 극이 나뉘어져 있는데 왜 극이 나뉘어져 있냐면 나트륨 칼륨 펌프가 열심히 작동을 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리고 대부분 나트륨 통로와 그 다음에 대부분의 칼륨 통로가 닫혀 있어요. 오케이? 근데 나트륨 칼륨 펌프는 작동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어떠겠어요? 이온의 배치가 여기 이제 나트륨을 왔다 갔다 하라는 통로, 칼륨을 왔다 갔다 하라는 통로야. 여기 두 개는 붕괴 상태일 때 대부분 닫혀 있다고요. 그럼 여기를 통해서 나트륨 왔다 갔다 안 하고요. 칼륨 통해서 왔다 갔다 안 하겠죠. 그쵸? 근데 얘는 기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야. 에너지를 써서라도. 그러니 어떠하고 있어? 이온의 배치가. 나트륨은 바깥쪽으로 나가고 왜? 아까 나트륨 통로는 어떻게 됐어? 최대한 에너지를 한 번 쓰면 안에 있었던 나트륨 이온을 세 분자를 바깥으로 내보내니까 동시에 밖에 있었던 칼륨을 최대한 안으로 들이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트륨 이온은 바깥쪽에 많고요. 150mg만큼 바깥쪽에 많아요. 왜? 얘가 계속 뒤지게 많이 기능을 계속 끊임없이 해주니까. 내가 지금 한 세트만 그림을 그렸지만 늘 꾸준히 그 근처 주변에 나트륨 칼륨 펌프가 되게 많이 있고요. 그들이 계속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나트륨 이온들은 주로 바깥쪽에 많이 있는 거고 이유가 있을 때 확산시키는 거야. 지금 현재 붕괴일 때는 확산 안 하고 있어. 통로는 주로 에너지를 안 써서 확산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하려고 내가 얘기한 거고 얘가 계속 기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나트륨은 주로 바깥쪽에 있고 그죠? 칼륨은 주로 안쪽에 쌓여있는 상태. 세포막 안에. 오케이? 얘가 계속 작동해줍니다. 세포막 안에. 됐죠? 바깥이고 여기는 나트륨 이온이고 여기는 칼륨 이온이고 맞죠? 오케이? 자, 나트륨 칼륨 펌프는 작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얘는 아예 닫혀 있고요. 나트륨 통로는 얘는 일부의 칼륨 통로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칼륨 통로를 통한 얘가 나트륨 칼륨 통로를 통한 칼륨의 이동은 왔다 갔다. 얘는 양방향성이거든요. 들어올 수도 있고 안에 있던 칼륨이 나갈 수도 있고 양방향성이에요. 칼륨 통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붕괴의 상태일 때는 칼륨의 투과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투과성이 나트륨의 이온의 투과성보다는 좋고요. 왜? 얘는 다 클로스 되어 있으니까 닫혀 있으니까 나트륨 통로. 그리고 열심히 그 다음에 상황을 계속 이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나트륨 칼륨 펌프가 계속 작동한 결과 나트륨은 바깥쪽에 거의 적재 쌓여있는 것처럼 보이고 칼륨은 안쪽에 쌓여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온의 배치 이해되시죠? 네. 거기에 또 하나 추가적으로 뭐가 존재하냐? 세포막 내부에는 언제든 항상 내가 핵 속에 가지고 있는 내 핵 속 유전 정보에서 물질 대사를 하게 하는 효소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세포 내부에 물질 대사를 하게 하는 효소들이 많이 만들어진 결과 세포 내부에 마이너스 전하를 차지를 띠고 있는 내부 단백질이 많아.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내부 단백질 자체가 많고 이 내부 단백질은 세포막 바깥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안에서 내가 핵 속에 있는 유전 정보로 더 만들어진 거니까요. 돼요? 그러하다 보니 붕괴의 경우는 무엇을 붕괴라고 하냐면 이온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 세포막 바깥쪽보다 안쪽에 더 많은 마이너스의 내부 전위를 띠고 있는 상태. 그걸 붕괴 상태라고 합니다. 돼요? 이온의 배치와 나트륨 칼륨 펌프 계속 작동하고 있는 거 그리고 내부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내부 단백질이 많아서 여러분 책에는 그게 안 나와 있어. 거기다 적어줘. 표지전이 78쪽에 이런 휴지 상태일 때 이온의 분포까지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3번에서 이제 언제일 때 지금 붕괴 상태일 때 세포 내부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내부 단백질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세포 내부가 외부보다 마이너스 70mV의 막전이차를 갖는다. 막전이를 띈다. 이게 붕괴 상태야. 이게 불 꺼져 있는 상태. 아직 수업 안 하고 있을 때 상태. 아직 자극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 붕괴예요. 조금만 더 해도 될까요? 네. 괜찮죠? 괜찮아요? 네. 조금만 더 하다가 좀 쉬게 해줄게요. 자, 거의 하이라이트까지 왔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끊어지면 또 전체를 다시 설명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니까. 이게 붕괴였어. 오프. 아무런 어떤 역치상이 안 왔을 때.
이게 분극의 상태야. 근데 이제 역치상의 자극이 오게 되면 그걸 깨져. 깨진다는 표현이 뭔가 달라진 시그널이 와요. 아, 너 지금 뭐 어째? 너 어떻게 해? 라고 받아들여서 그 다음으로 이어가겠지. 그지? 오프됐던 상태와 완전 달라져야 돼. 오프됐던 상태가 분극이야. 불이 꺼져 있는 상태인데, 야, 불 꺼져 있는 상태에서 수업하고 있으면, 그치? 누가, 아니야, 밖에서 지금 여기 영업하는데 안 하지. 어떻게 하지? 간판도 다 꺼져 있는데. 그치? 그래서, 자, 오프됐던 상태가 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 야, 너 지금 역치상의 자극이 왔고, 그 자극을 흘려보내라. 라고 하는 형태로 작동되는 거야. 그게 탈분극이야. 분극이 바뀌어. 왜 탈이라고 하냐면, 아예 얘가 내부가 지금 마이너스였잖아? 근데, 근본적으로는 아까 나트륨 이온이 유입돼서 그래. 평상시에는 나트륨 통로가 닫혀 있었잖아. 근데 역치상의 자극이 오게 되면 여기서 자극을 받았어. 그러면 봐봐. 역치 이상의 자극이야. 일단 역치가 먼저 설명해줄게. 역치 이상의 자극이 와. 그러면 한 번에 갑자기 열리진 않아. 약간 스멀스멀 열려. 스멀스멀 열려서 나트륨 닫혀있던 나트륨 통로가 열려. 지금 써져 있기는 하나만 써져 있지만 그 좁은 공간에 여러 개들이 다 세트가 여러 개 있는 상태에서 역치상의 자극이 오게 되면 닫혀있던 나트륨 통로 처음에는 일부만 열려. 그래서 바깥에 있던 나트륨의 일부가 들어와. 오케이? 그러면 바깥에 있던 나트륨의 일부가 들어가면 내부의 전이가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였던 게 양 전하를 띄고 있는 나트륨 이온이 일부 들어왔어. 그 마이너스 70mV였던 게 마이너스 60mV, 마이너스 50mV 이렇게 전이가 증가하겠지. 되죠? 누구 때문에? 역치상의 자극을 받았고, 그지? 닫혀있던 나트륨 통로가 일부 열림에 의해서 누가 들어왔어? 나트륨이 일부 들어와서. 근데 이 들어왔던 이 나트륨이 더 많은 나트륨 통로를 여러 개 낄 수 있게끔 해준다고. 그러게 되면 다수가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나트륨 통로가 여러 개 껴지면서 많은 나트륨 이온들이 들어와. 그래서 순간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되냐, 전이가 마이너스 70mV에서 플러스 30mV까지 그 역치상의 그 특정 자극을 받았던 그 위치의 전이가 증가한다고. 그래서 분극이 바뀌었잖아. 마이너스 70mV였던 게 플러스 30mV까지 전이가 증가했기 때문에 완전 달라지게끔 전이가 바뀌었죠. 그래서 탈분극이라고 하는 거야. 누구 때문에? 누가 들어서 닫혀 있었던, 클로스되어 있었던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오픈돼요. 그죠? 나트륨 이온이 서서히, 처음엔 서서히 조금 들어오는데 그 서서히 조금 들어왔던 것이 전위적인 어떤 압력차를 줘서 더 많이 들어오게끔 한다고. 나트륨 통로를 많이 열어 제껴서. 닫혀 있었던 나트륨 통로가 열어 제껴지면서 나트륨이 외부에서 유입, 그지? 우리 세포 내부의 측면으로 얘기하면 나트륨이 다량 유입됨에 의해서 되어서. 그래서 탈분극이 생기는 거야. 돼요? 오케이? 그게 탈분극 상태야. 자, 근데 이게 아무리 센 자극을 주어도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을 때, 그럼 봐봐, 약한 자극색이랑 센 자극색이랑 뭔가 차이는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약한 자극색을 주게 되면 느낌상 마이너스 70이었던 아이의 내부 전이가 마이너스 70에서 뭐 약한 자극이면 뭐 이렇게 뭐 0mV 정도까지 증가해서 이렇게 자극이 흘러가면, 되게 센 자극을 주면 처음에 분극이었던 게 마이너스 70mV였는데 여기다 센 자극을 주게 되면 이렇게 한 뭐 플러스 100mV만큼 뭔가 전이의 증가 폭이, 얘는 되게 세서 되게 커서 센 자극이라고 인식할 것 같고, 얘는 되게 약해서, 전이의 증가 폭이 약해서 얘는 약한 자극이라고 인식할 것 같아, 우리가 처음 생각할 때. 근데 실제 실험할 때는 그렇지 않아. 실제 실험해봤더니 어떤 차이를 두어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냐면, 우리의 몸에서 인식은 나가고 들어오는 그 이온의 양은 똑같아. 역치상의 자극이 됐고, 그 역치상의 자극에 의해서 나가고 들어오는 이온의 그 값은 똑같다고. 들어올 수 있는. 왜냐면 어차피 그런 전하를 띈 입자들이 최대치만큼 들어왔다가 얘가 양이온에 의한 반발이 생기면 또 최대치만큼 나갈 때 똑같으니까 그 값들은 똑같아, 웬만해서는. 다만 센 자극이냐 약한 자극이냐라고 하는 건 더 빈번하게 똑같은 자극을 주었는데 더 빈번하게 이 정도까지가 반복된 거야. 여기가 지금 탈분극, 여기까지가 탈분극이고 여기까지가 재분극이거든. 디테일하게 이따 설명해주면 지금 플러스 30mV까지 전이가 증가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이 서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트륨이 다량 유입돼서 내부의 전하, 내부에서만 지금 계속, 여기에서만 계속 측정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닫혀 있었던 건데 나트륨 통로가 여러 개 껴지면서 일부분이 들어와가지고 여기가 플러스 30mV까지 증가했다. 그러니까 더 센 자극을 주게 되면
이 결과값이 끝나는 그 과정의 빈도가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요. 센 자극이면. 그치? 약한 자극이면 천천히 일어나는 거고 빈도가 낮게 일어나는 거. 오케이? 그래서 어찌됐든 들어오는 그 최대치의 나트륨 이온의 값은 똑같더라. 들어오고 나가는 정도는 똑같더라. 그죠?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탈분극은 나트륨이 유입되면서 내부의 전이가 증가. 세포막 내부의 전이가 증가하는데, 오케이? 양전을 띄고 있는 입자가 워낙 많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까지? 마이너스 70이었던 애가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30mV 정도까지 증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된 이 폭, 얘가 활동전이라고 해요. 활동전. 역치사의 자극이 왔고, 이때까지는 원래 분극이었어. 처음 여기 이 구간은 분극 구간이었어. 내부 전이가 마이너스 71대. 그지? 근데 이 지점에서 역치사의 자극이 왔어. 그러면 서서히 스멀스멀 누가 들어와? 나트륨이 처음에 초창기에 조금 들어와. 내부 전이가 똑같은 위치에서 측정하고 있는 내부 전이가 나트륨이 약간만 들어오니까 살짝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50 이 정도까지 증가했어. 나트륨이 처음엔 일부 들어오니까 이 마이너스 50 정도까지 찍을 때의 이 전이를 이걸 역치전이라고 해. 여러분 책 보니까 어디 있어? 70 그쪽 오른쪽 그 1, 2, 3, 4 그림에 휴지전이, 역치전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그래프에 역치전이, 그죠? 그리고 역치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동그라미 7번에 나와 있는 부분이야. 오른쪽에 7번에 역치전이라고 하는 것과 역치는 달라요. 역치전이는 활동전이가 발생하기 위해 도달해야 하는 최소한의 막전이야. 그러니까 최초로 조금이라도 나트륨이 천천히라도 들어와서 마이너스 50mV 정도까지라도 안 들어오면 그럼 그걸 뚫고 더 나트륨이 더 많이 더 들어올 수는 없어. 오케이? 그래서 역치전이라고 하는 상태를 뚫고 더 빠르게 나트륨이 많이 유입되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이 탈분극 구간인 거야. 다량의 역치전을 뚫고서 계속 더 많은 그 전이차에 의해서 더 많은 나트륨이 유입되어 들어왔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내부에 지금 플러스를 띄고 있는 입자가 많아졌어. 플러스 30mV의 전이차가 차이가 별로 안 날 만큼 플러스 30으로 양이온 입자가 안에 많아졌다고 지금.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내가 계속 불 켜있는 상태가 스테이블한 상태면 또 사람들이 헷갈리겠지. 여기는 그러면 쉬는 날 없이 하루 종일 계속 토요일부터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계속 일어나? 그렇지 않거든. 그지? 우리 근데 물론 바깥에서는 홍보 효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불을 항상 켜놓지만 저녁 때도 간판불을 계속 켜놓지만 왜 우리 있어요 라고 하는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근데 이걸 수업으로 가지고 와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막 그 넓은 강의실이 되게 여러 개 있는 학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상상을 해볼게. 기분이라도 좋게. 자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 근데 원래는 꺼져 있어야 될 강의실 불이 내가 학생을 불렀다냐? 나 보강을 불렀나? 막 막 그 불이 켜져 있어. 그게 막 에어컨이라고 해봐. 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시원해. 나는 방금 막 이제 학원에 출근했는데 시원해. 그럼 그 시원한 걸 느끼면서 나는 전기세를 생각하잖아. 원래 지금 나는 퇴근해서 이제 막 출근했는데 하루 왼쪽이 켜져 있다는 거잖아. 이런 뭔가 차이를 느끼면 뭐가 있었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원래는 불이 꺼져 있어야 될 그 시간인데 불이 켜져 있으면 너 지금 내가 보강 부르는 학생이 온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분극에서 탈분극으로 가는 상태고 원래의 기본 강의실은 다 불이 꺼져 있어야 되잖아. 꺼져 있다가 켜져 있으면 나 지금 수업하러 갈 때 꺼져 있다가 켜지면 나 지금 수업하러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것처럼 처음에 원래 상태로 빨리 되돌아가 줘야 또 다른 역치사의 자극을 받아서 또 자극 정보가 시그널이 흘러갈 수 있잖아. 그러니 뭔가 시그널을 흘러 보내줬으면 처음에 최초로 원래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 줘야 된다고. 역치사의 자극이 왔고 나트륨이 들어왔어. 오케이? 그러면 이 자극 시그널을 수용을 했으면 그 다음은 그 최초로 자극이 들어왔던 그 위치는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 줘야 돼. 그게 재분극이야. 오케이? 왜? 불이 꺼져 있다가 켜져 있는 게 내가 지금 수업하러 갈 때잖아. 그러면 안에 뭐 수업 다 끝났어. 그럼 불 끄고 다시 나와야지. 그치? 스테이블한 상태를 다시 만들어주는 거. 그게 재분극이야. 그치? 그래서 온된 상태를 다시 오프된 상태로 돌려보내주는 건데 그럼 봐봐. 누구 때문에 온이 일어났어? 누구 때문에 온이 일어났어? 누가 들어오면서?
누구 때문에 탈북이 생겼어? 역지사의 자극이 왔고 누가 들어와서? 칼륨 아니야. 칼륨 통로가 열어지켜진 거 아니야? 칼륨은 항상 거의 일부분은 열려있으니까 나트륨이 원래는 붕괴일 때 닫혀 있었었는데 나트륨 통로가 열어 제껴지면서 근데 그 열어 제껴진 나트륨의 이온의 통로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많이 들어와서 탈북이 생긴 거죠. 그럼 얘 때문에 내부 전위가 플러스로 증가했으니 그럼 들어와 있는 나트륨을 건물 무너지는 건 아니죠. 되게 가까이 떨어진 것 같은데. 오우씨. 괜찮아요. 우리 다 보험 들었어요. 다 보험 들어있는데 근처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쵸? 벼락 막 자동차가요? 자동차가 잠깐만 좀 밖에 나가 있을까요? 우리 잠시만 좀 밖에 나가 있을까요? 설마 이쪽 근처에 오진 않겠지? 살짝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우리가 이제 도망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아무튼 낙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낙뢰 조심해야 돼요. 나한테 안 떨어지란 법은 없으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해요. 자 일단 그래서 연결해서 해볼게요. 붕괴했고요. 탈붕괴했어요. 그러면 원래 나 지금 이제 불을 켰고 수업을 다 했어. 그러면 불이 꺼져 있는 상태가 되어야 또 불이 켜지면서 나 이제 또 들어가서 수업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나오겠지. 그러면 얘가 들어와서 생긴 게 탈분국이니까 얘를 빼내주면 되는데 그지? 우리 구조를 연구를 해봤더니 이 나트륨 통로는 밖에서 안으로 나트륨이라는 입자가 확산되어 들어오게끔 해줘. 근데 이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안에 있던 나트륨이 바깥으로 못 나가더라. 오케이? 근데 지금 원래와 다르게 평상시 분국 때와 다르게 양이온 입자가 되게 많아졌어. 양이온 입자가 세포 내부로 되게 많아졌어. 원래 칼륨도 기본적인 값들 많이 갖고 있었는데 역지사의 자극이 왔고 밖에 많이 있었던 나트륨이 일부분 더 들어와서 양이온 입자가 평상시보다 많아졌잖아. 그래서 누가 열어졌거든요? 칼륨 통로. 칼륨 통로는 양방향성이거든. 칼륨 통로. 그래서 칼륨 통로가 열어져 껴지면서 원래의 온됐던 상태를 오프됐던 상태로 바꿔줍니다. 칼륨 통로는 밖에서 안으로도 들어올 수 있고요.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양방향으로 칼륨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칼륨이라고 하는 입자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트륨 통로라고 하는 그 구조 자체가 밖에서 안으로만 밀려서 확산되는 구조이다 보니 들어는 왔지만 나트륨이 얘가 재분국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나트륨 통로를 통해서 못 나가. 안 나가. 근데 양이온 입자가 많아져서 양이온에 의한 반발로 칼륨이 막 빠르게 유출이 되는 거야. 칼륨 통로를 통해서. 그치? 그러면 양이온 입자들이 많이 나가지게 되면 칼륨 통로를 통해서 양이온 입자들이 많이 나가지게 되면 그치? 그러면 이 내부의 전위는 다시 원래로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30mV까지 증가됐던 게 양이온 입자가 사라졌어. 더 낮아져요. 그치? 더 낮아지겠지. 네, 그리고 되게 천천히 열려있던 칼륨 통로들이 천천히 닫혀. 그러다 보니 자 요렇게 돼. 오케이? 이게 뭐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이 지금 재분국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요. 무엇에 의해서 재분국을 한다고요? 뭐가 어떻게 들어왔던 근본 나트륨 자체는 방향 자체가 밖에서 안으로 밀려 들어오지만 안에서 바깥으로 못 나가는 구조다 보니까 네 칼륨이 유출되면서 재분국이 일어나는 거고 동시에 모두 같이 작동해야 돼. 나트륨 칼륨 펌프도 같이 작동해야 돼. 그쵸? 왜요? 칼륨이 막 유출됐어. 그러면 칼륨 유출만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안에 있던 칼륨을 다 죄다 빼가지고 다 뺐어. 그리고 얘는 계속 탈분국에 의해서 나트륨이 밖에 있었던 게 다 들어왔어. 그럼 나트륨이 안에 있고 칼륨이 밖에 있는 구조잖아. 근데 또 다른 역지상의 자극, 그걸 자극 신호를 보내주는 그 최초는 뭐야? 밖에 있던 나트륨이 없던 나트륨이 많이 밀려서 안으로 들어와서 그런 거야. 네. 저 살아있어요. 부모님들 오시라고 해야 되나? 네 뭐라고요? 부모님들 네, 다 오실 피고 수 오세요. 있으면 다 오신대? 걸어갈 노을이냐? 걸어가? 하나로 네 내려줄게. 혹시 내려다 주세요. 내려줄게. 오시냐? 바로 앞에 아니 너 가지마. 바로 앞이더라도. 어디? 그 대방 2차 아니야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정말 가다가 맞는다니까. 특히 무선 쓰고 갈 거잖아. 피해칩을 네가 할 필요는 없잖아. 조심해야 돼 너. 아무튼 탈분국, 재분국. 오케이? 탈분국이고 또 들어오는 거지. 재분국인데 그지? 다 탈분국만 계속 일어난 상태고 그래서 재분국을 칼륨을 유출시키는 것만 해가지고 재분국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없어. 그 다음은 없단 말은 이온의 배치가 반대로 바꿔져 있잖아. 나트륨이 막 들어와서 안에 있고 칼륨이 막 나가서 밖에 있고. 근데 항상 너 역지상 자극 왔고 빨리 수업해 라고 하는 그 시그널은 밖에 있던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신호가 생기는 거거든.
밖에 있던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옴에 의해서 너 이러이러한 상황이 됐으니까 빨리 뭐 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계속 얘는 끊임없이 작동해줘야 돼. 이해돼요? 그래서 나트륨을 최대한 바깥쪽으로 쌓아놓게끔 해주고 칼륨을 안쪽으로 들어보내게끔 해주고 그러면 또 언젠가는 쌓여있는 나트륨이 역지사에 잘 받아서 또 다시 들어오면서 야 너 수업해 이렇게 되겠지. 불 꺼져 있던 게 불이 켜지면서 너 다시 수업해 이렇게 됐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항상 같이 작동을 해줘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할 수 있습니다. 용어가 생소해서 꼭 복습하세요. 한 가지만 더. 그래서 이 원래 분극의 상태가 마이너스 70, 내부의 전위가 마이너스 70이어야 되는 게 맞는데 내부의 전위가 근데 여기 아래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80mV를 찍는 이때의 구간도 있어요. 이거 우리는 과분극 구간이라고 합니다. 과분극. 유일하게 마이너스 80mV를 찍는 구간. 여러분 책에는 아마 과분극이라고 하는 용어가 안 나와 있을 거야. 그 나와 있긴 하네. 그리고 넘겨보면 여기 선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과분극. 이 과분극이 뭐냐면 칼륨 통로. 그러니까 칼륨 통로가 열려지면서 안에 있던 칼륨이 막 나가진댔죠. 나가지는데 이 칼륨 통로라고 하는 그 유출을 시키려고 하는 칼륨 통로가 서서히 낮죠. 너무 천천히 낮죠.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많이 칼륨이 나간 거야. 그치? 생각보다 너무 많은 칼륨이 나가버려서 원래 분극보다 내부 전위가 바깥보다 더 많이 낮아져 있는 거지. 너무 많은 양전을 띠고 있는 칼륨이 너무 많이 나가버려서. 그게 과분극인데 계속 나트륨 칼륨 펌프가 계속 어느 정도 작동을 따라가다 보면 다시 이 배치가 똑같아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과분극 구간이 있다 그러면 여기 이 지점이 재분극을 하고 있는 지점의 일부구나 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고 분극의 상태는 항상 마이너스 70이구나 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내가 막 블라블라 했던 거가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되는 게 맞으니까 80쪽 내용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복습하면서 해보시고요. 81쪽 지금 한번 완성 한번 해봐. 아직 끝나려면 멀었어. 최대한 빨리 끝내주게 할 건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확인하고 넘어가서 81쪽 해주시고요. 자 일단 81쪽에 1번은 너네가 다 알아. 너무 쉽잖아. 그지? 신경세포체 가지돌기 마리집 낭비의 결절 촉삭돌기 그쵸? 2번에 55X 맞나요? 55X 자 3번에 휴지상태 분극일 때야 악의 안쪽보다 바깥쪽이 더 전이가 높고 칼륨이온의 농도는 밖보다 안이 더 높다. 오케이? 그러면 퀘스천. 자 문제를 좀 풀어봤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럼 퀘스천. 보통의 경우에 나트륨이 바깥쪽이 많이 있고 분극일 때 칼륨이 안쪽에 많이 있잖아. 네. 그러면 역지상의 작용을 받았어. 그럼 밖에 있던 나트륨이 싹 다 들어와서 나트륨 이온이 세포막 안에 농도가 높아지고 칼륨은 오히려 반대로 세포막 바깥쪽이 높아질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해. 왜? 탈분극이라고 하는 게 나트륨이 많이 유입되어서 내부의 전위가 증가한 거니까. 근데 오답이야. 어떠한 상황에서든 나트륨이 바깥쪽에 분극일 때 많이 있었는데 그것의 일부만 들어와도 내부가 워낙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서 플러스 30mV까지 증가하는 거야. 언제 상황에서든 나트륨의 농도는 바깥쪽이 높고요. 언제 상황에서든 칼륨의 농도는 세포막 안쪽이 높아요. 재분극을 했든 탈분극을 했든 분극을 했든 오케이? 그것의 일부만 들어와서 나트륨이 일부만 들어와서 탈분극이 생긴 거고 그죠? 칼륨이 빠른 속도로 나가든 천천히 나가든 안에 많이 있었는데 그것의 일부만 나갔던 거야. 그래서 세포막 안쪽이 항상 칼륨의 농도는 높아. 언제 상황에서든. 그래서 두 번째, 3번의 두 번째 활동전이는 뉴런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아 막전이가 급격하게 상승에 따라 다시 원래로 돌아오는 막전이의 변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81쪽에 4번. 이 뉴런의 전이는 마이너스 70이다. 맞죠? 휴지전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 70mV. 휴지기 전이, 휴지 막전. 자, 구간 1은 지금 분극일 때고요. 칼륨의 농도는 세포 안이 밖보다 낮다. 세포 안이 더 많다. 맞죠? 칼륨이니까. 세포 안이 더 많아야 되는데 세포 안이 낮다라고 했으니까 틀리죠?
그쵸 그쵸. 국어 잘 판단. 자 2에서는 탈분국 하고 있을 때죠. 그죠? 나트륨이 많이 유입돼서 나트륨은 세포 밖에서 안으로 흡수된다. 이거 맞죠? 네. 근데 농도의 차이가 역전된 건 아니야. 여전히 아무리 탈분국을 정점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나트륨 농도는 어디가 높다? 세포막 바깥쪽이 높다. 칼륨 농도는 여전히 세포막 안쪽이 높다. 오케이. 구간 3에서 탈분국이 일어난다. 3가 무슨 탈분국이야? 2가 탈분국이지. 그지? 3는 재분국이야. 오, 틀렸네. 그지? 2가 탈분국, 3가 재분국. 자, 그러면 구간 3에서 세포막에 나트륨 통로는 열려있고 구간 3가 뭐 하는 때야? 재분국을 할 때지. 나트륨 통로는 열려있고 칼륨 통로가 닫혀있다고? 아니야. 대부분의 칼륨 통로가 열려있고 칼륨을 빨리 유출시키고 그거잖아. 그지? 그리고 나트륨 칼륨 펌프는 항상 작동하고 펌프랑 통로는 다르니까. 그래서 4번은 순서대로 OX, OXX. 그쵸? 자, 5번 갈게요. 탈분국이 니은으로 가고요. 그쵸? 그 다음에 재분국이 기억으로 가겠죠? 오케이? 오케이. 6번에 뉴런스란 이온의 이동과 신경 자극 발생에 대한 건데 뉴런의 막전이가 역지전위에 도달해서 마이너스 50mV. 그러면 더 많은 나트륨 통로가 열어 제껴지면서 플러스 30V까지 활동전위까지 간다. 맞죠? 옵니다. 자, 나트륨의 막투도가 높아지면 재분국이란다. 나트륨이라고 하는 게 많이 들어오는데 근데 나트륨의 이온의 방향성은 항상 한 방향이죠. 밖에서 안으로만. 그것도 투과도가 증가한 거야. 통과하는 정도를 말하는 거니까. 투과도가 증가하게 되면 그러면 재분국일까? 탈분국이죠. 재분국에는 나트륨 이온이 관여하지 않는다고. 재분국이 관여되는 건 칼륨의 유출 때문이야. 자, 그래서 X. 자, 그다음 뉴런의 세포막에 있는 나트륨 칼륨 펌프를 통해 나트륨은 항상 세 분자의 나트륨은 안에 있던 걸 바깥으로 퍼내고 동시에 두 분자의 칼륨을 밖에 있었던 걸 안으로 잡아들이는 게 나트륨 칼륨 펌프입니다. 맞교환. 그래서 5죠. 세 분자 나트륨 나가고 그죠? 안으로 들어오는 게 칼륨이니까. 칼륨은 뉴런이 탈분국 중일 때 활동전이가 피크로 정점을 이루고 있을 때 세포 안으로 확산하고 재분국 중일 때 세포 바깥으로 확산한다. 뭔 소리 하고 있어? 그죠? 탈분국할 때 세포막 바깥으로 확산하게 X죠. 용어 정리를 잘 하세요. 분국, 탈분국, 재분국, 분국, 탈분국, 재분국. 오케이. 자, 그래서 기본적인 활동전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 82, 83쪽 당연히 숙제고요. 내가 조금 더 어려운 걸 내가 숙제를 내주려고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수월한 걸 내주는 게 맞을 것 같고 84, 85쪽 들어가. 그래서 84쪽 거듭 다 해서 봐봐. 이러다 보니까 거의 다 끝나가잖아. 큰 틀, 분국, 탈분국, 재분국 먼저 했고 그래서 도약 전도라고 하는 거가 뭐냐 이거죠. 봐봐. 그럼 봐봐. 여기서 최초로 역지상의 자극이 와서 원래는 이쪽이 분국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어. 근데 나트륨이 역지상의 자극이 와서 역지전위만큼이 도달했고 역지 이상의 자극이 왔고 그러면 탈분국이 생겨서 뿔뿔뿔이 들어왔지. 그지? 나트륨이 유입되어 들어왔어. 여기서 최초로 탈분국이 생겼어. 그죠? 그럼 이 탈분국이 생긴 이 위치는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야 돼. 재분국, 칼륨을 유출시켜서 여기 이 위치는. 그죠? 그러면 들어왔던 나트륨이 들어온 게 어떻게 되냐? 이제 이유를 좀 편하게 설명하겠구나. 그러니까 나 들어왔던 나트륨이 나 들어오니까 좋으니까 너도 들어오너라 라고서 같은 방향만큼 양방향으로 닫혀있던 나트륨 통로를 활성화시켜주는 거야. 들어온 나트륨 이온이. 돼요? 그러면 이 더 이후에 이쪽과 이쪽 양쪽이 또 나트륨이 유입되어 들어와. 되죠? 나트륨 이온들이 또 유입되어 들어와. 돼요? 그러면 이 위치는 그럼 봐봐. 생각해보자. 같은 시간의 흐름이니까. 같은 시간의 흐름인데 시간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다 공통으로 똑같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트륨이 유입되고 있는 이 시간은 얘도 여전히 나트륨이 유입되고 있을까? 이 자극을 준 최초의 위치보다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 이제 나트륨이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유입되어 들어왔어. 즉 탈분국을 여기는 인지하고 있어. 그럼 여기도 그 똑같은 시간에 탈분국만 하고 있을까? 뭐 할까? 탈분국 다음에 뭐 해? 재분국. 그러면 여기는 탈분국을 하고 있는 동안 얘는 이미 탈분국 끝났고 재분국까지 가겠지. 왜? 이미 나트륨 들어왔고 플러스 30mV까지 정점을 찍었어. 그럼 얘는 원래 다시 붉어져 있는 상태로 되돌아가야 하는 그 시간인데 들어왔던 나트륨이 얘를 들어왔고 야 나 좋아 너도 들어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은 시간의 흐름을 보자면 여기는 이제 나트륨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면 최초로 먼저 역지상의 자극을 받은 이곳은
재분국하고 있겠지. 훨씬 더 많이 뭔가 일을 진행하고 있겠지. 똑같은 시간의 흐름을 봤을 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즉 도약전도라고 하는 거가 이쪽이 지금 현재 칼륨이 유출되면서 재분국을 만약 하고 있다면, 그치? 나트륨이 이제 유입되고 있는 이 구간은 어쩌고 있다고? 자극을 준 곳에서부터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곳이야. 자극을 받은 최초 지점은 아닐 거야. 자극을 받은 최초 지점이 훨씬 더 많이 진행을 했을 거고, 그죠? 자극을 받은 최초 지점에서 조금 더 떨어진 곳은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더 걸릴 거니까 조금만 진행한다고. 이제 막 나트륨을 유입하고 있는 이 시간쯤 여기든 이제 계산 문제까지 나가긴 할 거거든. 이해되지? 시간의 흐름 순서 같은 시간의 선상에서 자극을 받은 최초 지점은 아주 많이 진행할 거다. 근데 그 동일한 시간대쯤 조금만 진행되어 있는 그곳은 이제 자극을 준 곳에서 또 조금 더 떨어져 있어서 이제 탈분국을 한 구간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도약전도라고 하는 게 그런 개념이라서 여러분 설명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그 그림에 나와 있는 부분 84쪽 그림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그것에 대한 설명인 거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거 한번 86쪽 봐봐. 86쪽에 1번하고 2번하고 3번 한번 해줘. 다음 유론에서 일어난 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로 안에 안 낮은 말. 유론이 한 부분에 활동전이가 발생하면 미웃된 부분에서 연속적으로 활동전이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활동전이가 축삭도기를 따라 연속적으로 발생해서 계속 이어지는 거 신경자극 전도. 오케이? 신경자극의 전도. 네. 그러면 2번 유론의 A 부위에서 역지사의 사를 주면 A 부위에 뭐가 먼저 안으로? 나트륨이온이. 나트륨이온이 먼저 확산하여서 탈분이 일어나고, 옆으로 이용한 양이온에 의해 이웃한 부위에서도 또 똑같이 탈분이 일어나고, 최초로 발생한 A에서는 재분국. 그치, 재분국. 오케이. 자, 그럼 활동전이가 축사도기에 따라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거, 이게 신경자극 전도의 과정인 거고, 마리집 있으면 마리집에 덮어있는 부분은 건너뛰고, 네. 마리집에 쌓여있지 않은 랑비의 결절 조금만 튀어서 가니까 빨리 가라.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그러면 이 지금 현재 그림을 보니까 가 그림은 칼륨이 막 유출되고 있어. 나 그림은 이제 나트륨이 들어왔거든. 다 그림은 마이너스 70mV, 아무런 어떤 이온의 변화도 없어. 근데 내부가 마이너스 70일 거야 아마. 분국이거든 다가. 선생님 오히려 다가 지금 다 끝났고, 그 다음 근데 봐봐, 다에서 나 가로 간다고 만약 하면 다의 최초로 자극을 받았고, 그 다음 나의 탈분국이 일어났고, 그리고 가에서 한다고 하면 시간의 순서의 흐름상 그럼 논리가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왜냐면 자극을 준 최초 위치가 지금 가정한 거야. 자극을 준 최초 위치가 다여서, 다에서는 이미 여기까지 다 끝난 거야. 마이너스 70. 네. 그러면 근데 동일한 시간에 나에서는 이제 여기라고 있는 거지. 나 구간에서 이제 플러스 30 나트륨 많이 유입돼서, 그리고 가는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더 가고 있대. 더 재분국을 하고 있대. 칼륨을 유출시켜서. 근데 자극을 준 최초 위치보다 가까운 곳이 30밖에 안 되는데, 자극을 준 최초 위치에서 더 먼 것이 더 많이 진행했다라는 게 논리가 안 맞죠. 그래서 어디에서 가가 자극을 준 최초 위치여서 여기가 이제 뭐 하고 있다면, 이제 재분국을 하고 있다면, 나머지 자극을 준 최초 위치에서 그나마 가까운 곳은 이제 탈분국을 하고 있는 거고, 다는 아직 자극이 안 간 게 그냥 분국인 게 마이너스 70. 이거 찾을 수 있어야 돼.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1번 자극을 준 곳은 가예요. 네. 그리고 가에서 재분국이 일어나고 있어요. 맞아요. 나에서 막전이가 하강이 아니라 상승하고 있어요. 그쵸? 플러스 30mV까지 나트륨 유입되면서 증가하겠죠. 상승. 네. X. 다에서는 지금 분국 상태, 휴지기 전이에요. 분국 마이너스 70이 휴지 전이 맞습니다. 신경 자극 정도는 그래서 가가 먼저, 그 다음 나, 그 다음 다로 곧 갈 거예요. 이렇게 찾으실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또 과제 내줄게. 자, 일단은 약간 디테일한 거 하나 더 하긴 해야 되는데, 시간 이제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더 수업은 할 수 없어서, 다 어려운 거는 대부분은 지금 싹 다 했어. 8강 구간을. 근데 85쪽에 시냅스 전달에서, 그지? 85쪽 시냅스 전달. 한 뉴런의 틈 사이에 그 다음 뉴런에서 자극을 받아들일 때, 그지? 그 시냅스 틈에서 신경전달 물질을 받아들여서 간다 라고 하는 디테일 조금만 좀 다음 시간에 더 할 거라, 여러분 이걸 내용을 좀 더 읽어보셔서 숙제 내줄게. 아까 그 두 쪽 내준 것도 숙제지만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해봐도 여러분이 지금 태도가 너무 좋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0쪽하고 91쪽. 또 숙제. 91쪽에 7번은 풀기 어려울 거야. 어려워서 손 못 댈 것 같아. 그럼 내가 같이 수업 시간에 풀어줄 거니까. 그지? 1번 그래도 내용을 읽기라도 해갖고 와봐라. 네. 그죠? 그리고 우리 그 지금 영상 계속 쌓아두고 있거든? 수업 시간에 들었는데 살짝 놓친 부분 다시 복습하고 싶으면 유튜브에 입시타 들어가시면 재생 목록에 MPIC 생명 있을 거야. MPIC 화학, MPIC 물리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순서대로 누적하고 있으니까 다시 찾아서 봐도 돼.